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다른 나라들 협박하고 있어요. 아니 짜장면 가격이 갑자기 3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음식 가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사람들이? 취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들이 이제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고용이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돈을 그냥 찍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반감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했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였어요. 네. 근데 이게 요즘 좀 주춤거리는데 이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투자 그냥 상식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개인이건 기업이건 대출하기가 되게 용이하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대출 너도 나도 대출해서 막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끌어오르죠. 자산 가격도 끌어올라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코로나 때부터 약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경기가 얼어붙었죠. 왜냐면 이제 뭐 외식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모임 활동도 자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뭐 소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으면 망하거든요. 왜냐면 소매상들 이렇게 장사 안 되고 그럼 그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그 제로 금리가 있었어요. 금리를 0까지 내려가지고 막 돈을 풀은 거죠. 게다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양쪽 이건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을 그냥 찍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 우리 보조금 많이 줬었잖아요. 네. 우리 코로나 당시에 네. 소매상들한테. 우리도 약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음, 막 그냥 정부가 우리한테 계좌에 그냥 돈을 찍어 주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사겠죠. 뭐, 음, 막, 평소에 못 사던 주식도 살 수 있고, 코인 같은 음, 것도 살 수 있고, 아무튼, 뭐, 외식도 좀 더 활성화되고, 뭐, CPU, GPU 이런 것도 더 사고, 컴퓨터 음, 사고,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해요. 음. 그래서 2020년대 초반부터 이게 보면 물가가 쭉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물가가 물가가 쭉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저희 이전 영상을 보시면 나와 좋습니다. 있다. 네. 이거 띄워주세요, 네, 또. 제가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 그냥 돈 풀고 쉽게 말하면, 돈 맞아요. 빌리는데, 그 이자가 없음. 개이득. 맞아요. 그냥 개이득이 좋지. 몇백 그냥 빌려서 그냥 플렉스 해버리고, 돈도 네, 주니까 막 쓰고, 하라고 네.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한국에서 또 그 주식 투자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음, 저도 주식 전혀 몰랐는데 음, 그때 막 미친 듯이 치솟는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저도 그때부터 뭐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때는 전 경제에 눈을 뜨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도 하나도 이익을 못 보긴 했는데 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거는 이제 고용에 대한 표인데요. 네. 인플로이먼트. 고용이 그때 되게 좋아지죠. 금리를 인하시키면. 여기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초반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이 되게 뜨겁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때에 비교해서. 음,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대출 받기 부담이 없으니까 대출을 쫙 받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 우리 더 뽑아야겠어.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음. 근데 보시다시피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가 또 많이 오르면 또 망하거든요. 그렇죠. 왜 힘들죠. 그러냐면 네. 아니 짜장면 가격이 갑자기 3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음식 가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사람들이? 네. 음. 그래서 이 미국 여기 안 써 있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은데 음, 첫째는 물가를 잡는 거고 음, 둘째는 고용을 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미국 중앙은행 및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임무입니다. 음, 네.
그래서 물가를 이제 잡아야 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태용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음, 뭐 이전에 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이제 다시 가져와야죠. 그렇죠. 중앙으로 가져와야죠.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 맞아요. 나 네, 이자 많이 줄게. 이자 한 30% 줄게. 그럼 은행에 다 그렇지, 갖다 넣어. 그러면 그렇지. 시장에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물가를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훌륭합니다. 네. 바로 그거고. 그래서 요 시점부터 음, 이제 중앙은행들이 야, 물가가 너무 지금 심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하다 다 망해 해서 금리를 쫙 끌어올립니다. 음, 우리 이자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 돈 쓰고 여기 저축해. 우리가 이자 줄게 음, 하면서 사람들의 유동성을 다 가져오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샥 잡힙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예, 음, 물가가 잡힙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이게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보여요. 음, 고용이 쭉 안 좋아져. 음, 그래서 막 이 무렵에 어떤 말이 또 돌았냐면 2024년 지금 표가 없는데 고용이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막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거가 음, 한때 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 뭐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음, 그들이 이제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소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소비를 못 하면 또 소매상들은 또 돈을 못 벌어. 예를 들면 뭐 삼겹살집 사장님들이 돈을 또 못 벌어. 그럼 그들은 또 그들이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고용 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고용이 너무 안 좋아가 돼가지고 이제 야 다시 금리 내리자. 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못 내리고 그래서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나올 텐데 음,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내려왔었어요. 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요즘 보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 그 음,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음, 매달. 근데 지표를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미국이 되게 경기가 좋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가격이 인플레이션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어,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좋아. 그러니까 금리 내릴 필요성이 없고 심지어 인플레이션도 약간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지금 약간 신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 몇 번 안 했는데도 경기가 되게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찬물을 하나 더 끼얹은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음, 요즘 뭐 가장 큰 이슈죠. 아마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다른 나라들 협박하고 있어요. 몇 개는 음, 아마 실제로 시작했을 테고 몇 개는 지금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관세가 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관세를 만약에 확 때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자기 이윤이 줄겠죠? 네. 그러면 그런 꼴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다 음, 보니까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죠. 자기가 파는 물건들의 물건의 값을 상승시키면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관세를 한마디로. 음,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거죠. 그런 내러티브로. 그런 이유로 금리 인하가 더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거는 우려감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관세가 실제로 이렇게 발의가 돼도 음, 기업들이 그걸 바로 가격에 반영시키진 않을 거다. 막 그런 말이 많지만 어쨌건 우려가 있으니까 가격은 그 우려감이나 기대감에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금리 인하의 내러티브가 원래 강력한 내러티브인데 비트코인 음, 상승에 이게 약간 제동이 가해지고 있다가 음, 지금 상태입니다. 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근데 많은데 어차피 비트코인 관점에서만 보면 뭐 관세나 이제 금리나 어쨌든 그 핵심만 알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금리 근데 인하가 여기서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문장을 덧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2차 반감기 때도
제가 알기로 금리가 인상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가 여기거든요. 네, 2016년이 2차 반감기였는데 여기 금리 막 인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 폭등했거든요, 이때. 그냥 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하나의 팩터, 요소일 뿐이지 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로. 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도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다. 입니다. 오히려 반감기 내러티브가 더 강력할 수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세력 마음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